네. 제가 이 안에 왔을 때 약간 생소했던 게 뭐냐면 다 큰 어른인데 저희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꿈이 있었냐? 잊고 있던 꿈이 있었나? 아니면 지금 내 안에 혹시 생각하고 있었던 꿈이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재정적인 자유, 보다 많은 여유 시간, 난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고 있었다." 혹시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많이 있죠. 네. 어떤 게 남자분들은 혹시 은퇴가 꿈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인 자유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그니까 그냥 어느 정도 직장일이라고 생각만 하고 그 뒤에는 내가 어느 직장 생활하고 나서부터는 어렸을 때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많은 꿈들이 있었는데 그 꿈들이 아마 잊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살기 바빴고 열심히 사는 게 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기 바빠서 내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살기 바빠서 잊었던 꿈들은 아마 지금 다 꿈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이 미래에 대해서 뭘 하겠다.' 혹시 그 꿈 안에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꿈들이 나를 위한 꿈도 있고 가족들 위한 꿈이 있는데 그냥 너무 우리가 열심히만 살다 보니까 '잊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오니까 너무 신기하게 저는 아메이하러 왔고 아메이 돈 벌러 왔거든요. 근데 자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한번 꿈을 한번 적어 보자.'라고 해서 적었더니 진짜 적을 게 없더라고요. 너무 유치하게 어디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안에서요. 갖고 싶은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또 해주고 싶은 거가 뭔지, 가보고 싶은 곳이 뭔지라는 거를 이렇게 목록을 정해서 그걸 적으라고 하는데 많이 적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100개를 못 적었어요.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이 어떤 것들을 적었냐면 일본, 제주도 있잖아요. 그냥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 왜냐면 그것이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제가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좀 가고 싶은 것도 좀 평생 해보지 못했던 것들도 이렇게 적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꿈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꿈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긴 한데, 제 가장 이렇게 약간 일을 꼭 해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메에서 너무 현실 점검을 시켜줬어요.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죠. 근데 직장 생활 왜 열심히 돈 벌어서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 결혼 자금이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장녀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결혼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직장을 들어가는 이유가 결혼을 목적으로 저는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열심히 7년 했더니 답이 나오던가요? 보통 직장 생활 7년 해가지고 집을 할 정도 살 수 있고 차를 살 수 정도 돈을 모을 수 있는가요?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년 정도 직장 생활 딱 해보니까 답이 딱 나오던데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절대 내 인생에 내가 뭔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제 결단은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등에 빨대 꽂아가지고 돈 안 벌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갖다 주면서 저는 애껴서 잘 살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결단해서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도 안 했어요. 프로포즈도 안, 저희 시아버님이 저한테 프로포즈 하셨어요. 그래서 딱 자기가 원하는 며느리 조건이다. 같은 고향 사람이고 뭐 이렇게 조건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게 제가 딱 맞대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이 같은 고향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의 선택으로 결혼이 빨리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은 프로포즈도 못하고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했냐면 프로포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전 결혼과 동시에 일을 안 할 거였거든요. 예, 일을 안 할 거고 우리 신랑 옆에 빨대를 진짜 딱 하나 두 개 꽂아가지고 저는 열심히 내죠. 그리고 신랑이 300만 원을 벌어도 500만 원 벌어오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일 안 하게만 해주면 되니까. 근데 너무 저희 신랑이 현실 점검이 다 됐던 사람이에요. 혼자 벌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라 계속 저한테 이렇게 인식을 시켜줬어요. 내가 돈 버는 기간이 짧아지고 혼자 벌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내 아이를 낳아서 같이 키울 건데 내가 자기가 직장 생활로 길어야 30년, 4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긴 노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어 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저를 이렇게 번역로도 갖다 주고 자기가 알아봐 줄까도 하고 나중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저한테 자극을 주는데 제가 반응이 없었어요. 왜요? 저는 별로 안 중요했어요. 저는 일만 안 하면 됐거든요. 돈만 안 벌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저희 신랑이 한마디에 제가 여기 가슴에 확 꽂히는 말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잊지 못하는 말. 근데 저희 신랑이 그게 저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었고 이제 약간 저한테 자극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신랑이 저한테 제가 아무리 자극을 줘도 일을 할 생각을 없으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선택한 이유는 하나다. 얼굴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고 내 집안도 안 받대요. 뭐 받냐? 자격증 하나 받대요. 근데 당신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 내 계획이 다 틀어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그 말에 너무 있잖아요. 진짜 근데 제가 약간 그거 더 이상 인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이런 얘기가 들려왔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신랑 혼자 너무 힘들었겠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뭔가 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가 너무 길게 오랫동안 살잖아요. 점점점 수명은 길어지고요. 내가 돈 버는 시간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내가 근데 이런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내 나이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보세요. 66 세에서 79 세가 18 세에서 아마 65세 여기 한 대부분이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청년이세요. 그리고 66 세에서 79 세가 중년이에요. 그리고 80 세에서 95 세가 노년. 100 세가 장수노인. 자, 노년직에 들려면 80 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70 세들도 노인정 안 가신다면서요. 심부름 많이 시킨다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우리는 청년이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 미래는 너무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제가 그냥 별로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불편한 진실이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또 하자고 하니까 할 건 없고 근데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이 안에서 계속 저를 이렇게 자극을 시켰던 것 같아요. 보니까 파산자 중에 4명 중에 1명은 노인이래요. 그리고 네, 고령화 속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혹시 요즘에 이렇게 매장에 가면 예전에는 매장에 가면 아이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렇게 강의 듣고 오전에 보면요. 밖에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놀이터 가면 아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점점점 아이들이 희귀해지고 가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 한 명만 보기도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고요. 노인의 빈곤율도 세계 1위래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72 세까지 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평균 49 세에 퇴직이라. 그래서 아직 20대 30 대들은요. 이게 많이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내가 49 세? 근데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고령층의 3명 중 2명이 72 세까지 일하길 바라는 것은 나타났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에 한참 못 미친대요. 그래서 월급은 끊기지만 노후는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보면 '그래 의욕은 있어. 나는 건강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70 세여도.' 근데 일하는 것보다 인제는 일자리 찾는 것이 더 어렵대요.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요.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한데 막상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 노후 준비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직장 10명 중에 또 7명은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엔잡들을 또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의향이 있다라는 게 72%예요. 우리 아이들도 더 많이 느껴지고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은 노후 준비를 딱히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매달 매달 월급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내 일을 하면 내가 좀 더 노후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자영업을 하신대요. 근데 자영업은요 그냥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직장 생활 하시는 거는 전쟁터라고 하지만 자영업은요 지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힘들대요. 저희 고객분들도 이렇게 자영업 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힘들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제가 아메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니래요.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포기를 못 하세요. 자영업은 본인 투자한 게 있고 시간 투자한 게 있어서 언젠가는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금.
혹시 서울 쪽에는 지방은 모르는데 저도 최근에 서울 쪽에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가 어느 정도 5억인가 6억 이상 정도? 근데 그 아파트가 가격이 좀 있어야 돼요. 그 가격을 대고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거기서 연금을 미리 그 담보로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근데 3억, 4억 이 정도는 연금이 안 나온대요. 한 5억이나 6억 그래도 조금 비싼 아파트만. 그래서 집값이 어느 정도 높이 올라 선정이 됐을 때 그게 연금으로 주택으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대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상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남편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본인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나는 그냥 주택연금 받을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준비해야 된다는 건 더 많이 아세요. 근데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할 일들이 많이 우리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치인 생사도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뭔가 준비했고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바라는 알고 있는 정말 괜찮은 직업들이 다 사라진대요. 되게 오래전 자료거든요. 그리고 점점 짧아지는 기업과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기업도 너 이제 보면은 우리 수명도 짧아지고요. 직업도 다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얘기는 아마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유튜브에나 인터넷의 자료들도 뉴스 기사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미래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 준비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주식도 하시고 요즘에 금도 많이 사신다고. 네. 그래서 금이 갑자기 막 뭐 몇 년 사이에 그쵸.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또 금도 이렇게 재테크한다고 또 금을 사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금 말고 구리를 산다 막 은을 산다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라고 꽂히면 다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평균 우리가 기대 수명 83세예요. 조금 와닿으세요? 아직 멀었을 것 같죠? 네. 근데 저도 제가 이 나이가 될지 몰랐어요. 제 나이 모르시죠? 네. 그래서 평균 퇴직 나이가 49.4세. 와 닿으세요? 와 안 와닿아요 저는. 아직도 안 와닿은데 저희 신랑이 49점 이 49세에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진짜 현실에 맞구나. 평균이 진짜 평균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래서 전략을 우리가 그러면 내가 아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부모님 아끼듯이 진짜 많이 아끼시더라고요. 정말 보일러도 안 떼가고 막 진짜 전략할 거 절고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정말 할 수 있지만 절약은 가난을 늦출 수 있지만 부자가 될 수 없대요. 무섭죠. 지금 내가 열심히 벌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저축도 하고 내가 쓸 것도 많이 쓰고 노후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힘든데 지금 내가 버는 돈이 미래에 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또 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미래의 돈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누구나 다 요즘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준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이 홍진희 스폰서는 얘기하셔요. 겁을 주려는 게 아니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해서 아메이는 해도 시간이 가고 안 해도 시간이 간대요. 그래서 예쁜 정원을 망치는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시간의 적금을 들어보면서 아메를 알아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정말 현실에도 필수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노후 준비라는 거 아는데 딱히 정말 열심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한 분도 열심히 안 사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을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집에 가셔서 쉬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분명히 내가 노후가 걱정이 되고 내 아이 미래, 나의 미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사신 분들이 저는 이런 자리에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한테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에 조금 저는 좀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꿈을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 그게 아메이래요. 믿어지세요? 저도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내가 없으면 여기 계신 분들만 잘 살 것 같고 저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라도 지키고 있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버티다 보니까 정말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지고 내가 꿈으로 적었던 그 하나하나의 목록들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꿈들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런 기회라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아메이 해요. 아메이 제품은 아메이는 슈퍼웨어라고 말을 했지만 본인들이 각자 알고 있는 생각들로 아메이를 얘기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메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비싸다. 네, 요즘도 이런 얘기 하시나요? 네, 피라미드 다단계잖아. 이런 얘기 하세요? 네, 피라미드라는 얘기는 좀 잘 안 해요. 그쵸? 네, 그렇게 얘기하신 분하고는 안 만나시는 게 나아요. 네, 남을 피해주는 일이잖아. 뭐 인간관계가 되게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파트너가 이분은 되게 사업을 잘하실 것 같아요. 왜요? 발이 넓어요. 이런 분 있으세요. 진짜 아는 분이 되게 많으시면요, 남을 피해주는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셔서 또 약간 이렇게 걸려 하시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해서 망했다더라. 그건 파는 일이잖아. 전 못 팔아요. 이런 얘기 하신 분도 많고요. 그냥 저는 아메이 해요. 이 샘플 하나 써보세요라고 말했지만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아메이 아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적성에 잘 안 맞아.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처음 오신 분. 정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 자리에 끊임없이 오면서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요. 또 스폰서님들과 계속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들과 계속 만남 속에서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의 의견들과 누군가의 어떤 경험들로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전해온 거지, 진짜 아메이 팩트를 보면 아마 누구나 서로 얘기해줘야 되는 아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영상 이게 생태 농장을 만들고 어린이들의 영양 지수를 연구하고 일자리도 많이 나눕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생태 농장을 만들고 날아오는 농약까지 차단합니다. 환경단체인가? 어린이들의 영양 지수를 연구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균형 잡힌 식습관을 지도하고 보건단체인가? 대한민국 도서관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위한 창의력 교육도 하고 교육단체? 280여 개 중소기업을 후원하고 일자리도 많이 나눕니다. 근데 그런 일까지 해? 옳은 생각으로 더 좋은 생활을 만드는 회사 아메이입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네, 아미는 이거예요. 근데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본인들이 정확한 사실들을 잘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도 초대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메이는 그냥 심플하거든요. 되게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고요. 그냥 아메이는 이렇게 사업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노력순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수입이 역전이 되고, 인세어 같은 안정적인 소득, 그래서 생필품 사업이고요. 반복 구매가 가능해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도 인세가 되는 일이고요. 또 이게 상속이 돼요, 아이한테. 그리고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물가 연동에 따라 소득에 따라 저희들한테 캐시백도 돌려주고요. 수입에 한계가 없는 무한대의 소득이에요. 이렇게 아메이라는 단어만 빼고 이 내용들만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걸 내가 선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아메이야 한 순간 본인들이 알고 있는 아메이로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는 제대로만 얘기해주면 또 다 하시는 사업이고요. 아메이 사업은요, 그냥 아메이 회사와 회원 소비자 간의 직거래로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매출의 35%를 회원 소비자에게 차등 지급해주는 사업이에요. 심플하죠. 이게 다예요. 근데 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냐? 대부분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들을 조금 이렇게 풀어 가시라고 이런 자리를 초대한 거고요. 아메이 창립자들은요,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두 분, 리치와 제이라는 두 분의 회장님과 사장님께서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메이의 시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분들의 생각이 없었더라면, 이분들의 생각으로 아메이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저희한테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아메이는 어떤 회사냐? 그냥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너무 사실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제게 볼 수 있게 우리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66년간 지금 이게 자료가 언제 자료냐면
2025년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67년간 이어져 온 아메이 철학과 같이 세계 판매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판매 1위라는 거, 이거 그냥 1위라고 했는데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어서 찾아보시면 다, 요즘에 챗 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챗 GPT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더마.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하잖아요. 우리는 교육을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들어서. 근데 그 챗 GPT는 다양한 자료들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제가 알고 있는 더마의 내용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챗 GPT한테 제가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일반적인 거는 대부분 이렇게 오래된 것들은 정확하게 알려주지만, 근데 이제 챗 GPT한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물어보긴 했지만, 외국에는, 우리나라는 리뷰라는 게 없대요. 카탈로그에 비교 실험 해놓은 거나 차이점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 사이트에 보면요, 사이트에는 이렇게 다 리뷰가 나와 있고요, 타사 거랑 비교가 돼 있대요. 이건 본사에서 얘기해 주신 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뷰를 보고 챗 GPT가 얘기를 하는 거라,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말하는 건 아직 우리가 미리 사전 체험을 해서 써봐서 경험도 있고 인상으로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걸 보지 않고 나서 챗 GPT가 얘기를 하니까 좀 틀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들만, 본사에서 나온 자료로만 제가 했고요. 아메이는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생산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총판, 도매, 소매 이런 재래식 유통에서 단계를 줄여서 직거래 방식으로 광고 유통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100% 고객 만족 제도가 있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것도 아마 스폰서님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했던 제품을 90일 동안 반품이 가능한 거. 그래서 정말 이런 반품 제도를 악용하신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반품실에서 충격적인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전에도 얘기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수세미 있죠, 소프트버즈. 네, 이 소프트버즈를 반품하러 오셨는데, 이 본품에 2개랑 이제 쓰던 걸 2개 가져와야 되나 봐요. 그게 반품을 하려면. 그래서 2개를 가져와서 반품 사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반품실 직원분이. 왜냐면 너무 좀 그분 생각했을 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더니 달아져서 반품을 한다고. 네, 정말 그런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 제품이 좀 더 질이, 퀄리티가 더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달아지는 수세미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치약 같은 것도 이렇게 딱 반절만 쓰고 반품을 하신 분은, 네, 실제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만 딱 반절 쓰고 반품하시고 반절 쓰시고 반품하신대요. 근데 다 반품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메이가. 근데 매달 똑같은 날에 반품을 하시고 또 사시고, 반품을 하고 또 사시고, 또 반품을 하고 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반품실 직원이 조용히 얘기하셨대요. 왜냐하면 진짜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사면 또 쓰고 계속 파면,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살짝 얘기해 주셨대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주는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을 해주는 게 아메이고요. 사업의 기회 35% 캐시백을, 공유와 연결로 그렇게 해서 35% 캐시백을 우리한테 돌려주고요. 소비를 통해서 제품의 감동을 느끼고 주변에 알리는 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그리고 2,000가지의 제품을, 생필품을 바꿔 쓰는 거, 하나하나 바꿔 써보는 거. 저도 이렇게 너무 재밌을 때가 어떤 거냐면, 그분들이 아메이 제품을 정말 치약 하나, 바디로션 하나 쓰셨던 분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본인들이 인터넷으로만 사고 쿠팡으로만 샀던 분들이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사신 분들이요, 하나하나 정보를 줬더니 이렇게 좋은 것들, 이렇게 많은 것들 진짜 하나하나 다 바꿔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저희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신 분을 만났을 때 진짜 저희는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분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이것도 바꿔 써보고 싶고 이것도 바꿔 써보시고 싶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게 몇 달 전에 타사 정수기를 사신 거예요. 죄송해요. 네. 저희 파트너 소비자인데 타사 정수기 사셨는데 이온수기 정수기예요. 그래서 이온수기는 전기분해 방식으로 이렇게. 근데 그 저희 파트너가 이제 일하는 곳에서 그걸 사셨대요. 근데 너무 안타깝더래요.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정수기는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막 사장님이 얘기하니까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음이 미안하다고 늘 하는데, 그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저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제가 브랜드 체인지를 알려드렸더니 제일 안타까운 게 정수기라 얘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제 단계가 있대요. 이온수기, 알칼리 이온수기는요, 위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단기간에 드시면 괜찮은데, 그래서 의료용 기기거든요. 그게 정수기가 아니고. 그래서 많이 드시면 위가 더 안 좋으세요. 근데 그분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4단계로 물을 끓여서 드시는데, 이렇게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남으면 밑에가 이렇게 뭔가 뿌연 게 생긴대요. 뿌연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생기나 아무리 물어봐도 이거는 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하면서 정수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나니까 너무 후회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당땡에다가 내놔서 팔까라는 생각도 하시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2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래서 진짜 좀,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아메이 제품 이렇게 팔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요. 진짜 정보를 주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또 그런 분들 만나면 또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샘플도 더 많이 주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2,000가지 제품에서 생필품을 우리가 바꿔 쓰는 거, 몰랐던 거, 이때까지 우리가 이마트 저마트에서 소비만 지출로 끝났던 것들을요, 이제는 그 소비에서 지출이 또 매출이 되고, 이 매출이 많이 많이 모이면 사업이 된다는 거를 저 이렇게 한 분 한 분들한테 알려드려요. 본인들만 쓰셔도 이득이다. 그래서 제품을 써보는 거, 아메이는 제품을 써보고 나쁘면 반품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좋다 그러면, 그래 난 알리는 거 싫다, 나 혼자 써도 된다라고, 나 혼자만 쓰고 싶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한 분 만났어요. 네,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대요. 이 좋은 거 자기만 쓰고 싶대요. 네,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알려서 같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좋은 거는 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메사업의 특징은 이렇게 정보 전달 무점포고요, 무자본이고, 내가 자유롭게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도 이 안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쓰는 생필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치약, 칫솔 막 이렇게 전달하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낮은 일 같이 보이고 막 하찮은 일 같이 보이지만, 생필품의 힘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전제품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땡 어디 마트 이렇게 데 가면요, 이런 거를 다 바꾸는데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런 제품을 보통 10년 정도 쓰죠. 그래서 10년 썼을 때 2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필품을 썼다고 해볼게요.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막 이런 거 다 매일매일 쓰는 거, 매일 떨어지는 생필품을 썼을 때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월 50만 원. 이건 아주 조금 쓰시는 분이에요. 그쵸? 아주 아껴서 쓰시는 분들. 그래서 이 월에 50만 원 썼을 때 10년 기수 때 6천만 원이에요. 이거를 내가 쓰고 그냥 지출로 끝낼 거냐, 이걸로 나한테 포인트를 받을 거냐, 또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한테 같이 알려서 사업의 기회가 될 거냐, 아메이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이렇게 건강기능식품부터 뷰티 리빙까지 700여 가지 제품이 있어요. 누트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요즘엔 아테스트리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더마 때문에 많이 알려진 브랜드고요. 칫솔, 뭐 치약 이런 거는 뭐 국민 치약, 국민 로션이라고 해서 어떤 분이 바디 로션을 꼬박꼬박 쓰시는데 몸에 되게 약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바디 로션을 바르면 약간의 그게 좀 수술할 정단계인데 되게 통증도 완화되고 좀 약간 그러신데요. 그래서 뭐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안 쓰시는데 바디 로션만 뭐 몇 통씩 사서 쓰세요. 너무 신기해요,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 하겠어요. 본인이 좋게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뭐 잘 쓰세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분이 정말 저한테 만날 때마다 정말 아메이는 한두 제품의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품 얘기를 해주면서 저도 또 이제 또 제가 또 그런 간접 경험도 듣고, 이제 이렇게 공기청정기 정수기, 아까 퀸냄비 들어보셨죠? 네, 안 들으셨어요? 네. 뉴트라이트 제품으로 우리가 피부에까지 이렇게 아티스트 제품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제가 오늘은 전 제품을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요즘에 꽂히는 제품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씨앗부터 농작부터 완제품까지 만들어내는 게 아메이고요. 뉴트라이트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해충을 잡는 무당벌레고요, 밭을 가는 지렁이,
휴경지 땅을 회복하는 양. 그래서 아메이는 3경작, 1휴작을 해요. 그래서 매번 농사를 다 짓는 게 아니고 한 밭은 영역을 나눠서 거기에는 이렇게 쉬게 해요.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계속 재배만 하면 그 땅에 미네랄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게 하는데 그 쉬는 그 땅에는요, 질소를 불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공적으로 질소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합성 비료를 써요. 질소 비료. 근데 유기농 농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콩가식물을 심어요. 그래서 거기에 양을 뜯어먹고 이렇게 되게. 그래서 콩가식물은 시중에 있는 이렇게 약간 식물들은 땅 속에 있는 것들을 빼내지만 콩가식물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불어서 땅에 넣어준대요. 그래서 저는 시골 출신이라 보기에는 그렇게 아니죠? 네, 죄송해요. 시골 출신이라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벼농사 지으신 기억하시면 이렇게 밭고랑 농고랑 이렇게 다니면요, 양쪽에다가 고랑 끝에다가 저희 콩가식물을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저는 그 공간에다가 그냥 이렇게 남는 공간에 콩가식물 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뉴트라이트 농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질소를 불어 넣어준대요. 그래서 정말 과학적으로 우리 선조님들은 이렇게 알고 그런 논법을 하셨대요. 그래 곤충, 짐승 피해서 올빼미 이런 것들을 매와 올빼미가, 근데 암에 여기 없는 게 해충 피낭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농장 안에 먹이 사슬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매가 쥐를 다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해충들이 도망갈 수 있는 해충 피낭소를 만들어서 그 인근에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또 도망을 갈 수 있게 먹이 사슬을 깨지지 않게 만드는 생태 농법을 하는 게 뉴트라이트 농장이에요. 대박이죠. 이렇게 농장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유기농법은 좀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블엑스 다 아시죠? 드시고 계신 분도 있으시죠? 근데 이 더블엑스가 하루에 두 개 먹었을 때 하루 2,900원이래요. 2,900원이면 괜찮다. 그렇죠?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본품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91,000원이에요. 종합 비타민, 식물 영양소까지, 식물 농축물 영양소까지 들어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면 91,000원 너무 비싸대요.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네, 저만 들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식물 영양소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본사 강의에서 농축물, 식물 농축 영양소, 식물 농축물하고 식물 영양소는 다르대요. 왜냐하면 농축은 다 할 수 있대요. 이게 농축되어 있는 데서 그만큼의 함량에 대한 영양소가 들어 있으면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없을 수도 있대요. 농축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영양소가 있대요. 근데 아메이는 그래서 식물 농축물이 아니고 식물 영양소라고 한대요. 그만큼 함량만큼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900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커피 하루에 한 잔 먹죠. 최소 못해도 한 잔 먹죠.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아메리카노에 4,700원이더라고요. 그거를 한 달 동안 먹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되면 14만 원이에요. 자, 스타벅스 커피를요, 매일매일 우린 결제 안 해줘요. 한 달에 한 번 결제해야 돼요. 14만 원 결제해서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고. 드실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더블엑스가 2,900원. 3,000원도 안 되는 돈을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은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영양소지만 식물 영양소 들어있는 회사는 더블엑스에는 영양소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토양에 미네랄이 많이 결핍이 돼서 지금은 귤 예전에 하나면 지금 몇 개를 먹어야 돼요? 40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못 먹기 때문에 왜 건강식품을 먹는데, 저는 뉴트레이트에 좀 약간 좀 특화된 저희만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은 사람 같죠? 다 다른 사람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태어난 곳도 다르고 다 자란 곳도 다 다르잖아요. 저희는 이 위에 게 미국 더블엑스예요. 그리고 밑에 게 한국 더블엑스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한국 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 봤을 때 장기만 봤어도요, 한국 사람들의 장이 길고요, 외국 사람들 장이 짧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더블엑스는 이렇게 알도 크죠, 등치도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먹는 더블엑스가 전 세계적으로 항산화가 가장 높다는 거죠. 왜? 한국 사람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항산화 수치가 가장 높은 더블엑스고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들을 우리는 요즘에는 내가 영양이 결핍돼서 먹어줘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약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석유에서 석탄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석유에서 첫 번째 추출하는 게 항공유, 그 비행기 원료로 쓰고요. 휘발유는 자동차, 경유는 화물, 미네랄 오일, 화장품 증장제로 쓰고요. 벙커시유도 이렇게 배 원료로 쓰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찌꺼기가 콜타르래요. 이 콜타르에서요. 초콜릿 원료, 음료수 색소, 비타민, 과자 색소, 기타 식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비누, 주방세제, 세탁세제, 파라핀 이런 게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과자를 먹일 바에는 담배를 피게 하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과 천연 우리가 너무너무 이런 건 줄 알고 계셨어요.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학을 많이 사람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질병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얼마나 건강한가. 네. 이게 뭐냐면 평생 의료비가 2억 5천이 들고요. 가장 많이 들 때가 70대예요. 78세가 그때까지 살아 계시면요. 의료비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든대요. 열심히 우리가 노후 준비하려고 모아놓은 돈을 의료비로 다 나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우리는 또 목표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들이 의료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이 내가 건강 수명만큼 시달리지 않고 질병으로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가 다 아마 목표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메에서 뉴트라이트에서 웰리스 플랫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웰리스랩, 내가 피 검사와 인바디를 통해서 내 건강 나이를 측정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거. 그리고 마이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건강 분석을 제가 했더니 저는 0.8의 속도로 저속노화를 가고 있대요. 근데 건강 나이는 그냥 40대 초반이에요. 좀 아쉽게도. 네, 그래서 30대까지 늘리는 것이 제 목표고요. 마이랩이 이거예요. 분변 검사를 통해서 나의 장내 미생물을 또 내가 질병의 원인은 장이라는 거, 그걸 찾아내는 거. 혹시 내 몸속에 또 다른 우주라는 건강을 해킹하다라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신생아에서 모유의 대변에 섞여서 먹였더니 부모님의 모유의 변을 우유에 섞여 먹었더니 먹은 아이하고 안 먹은 아이하고 원래 자연분만한 아이들은요 엄마의 질을 통한 산도를 통해서 엄마의 질 샤워를 받아요. 그래서 5시간 동안 위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평생 갖고 가는 미생물을 저장을 하고 평생 사는데 자연분만한 제왕절개한 아이들은 그냥 꺼내기 때문에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왕절개한 아이하고 자연분만한 아이들 보면 두뇌도 또 약간 똑똑한 것도 자연분만한 아이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리고 제왕절개한 아이들 세 분류에 이렇게 모유를 섞여 먹였더니 이렇게 제왕절개한 산모의 대변 이식을 했던 아이가 좋은 균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또 나오고요. 이거는 뭐냐면 대장학문 교수, 치과 교수, 그다음에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이 다 공통점으로 얘기를 해요.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질병들이 이런 면역질환, 대사질환, 뇌질환이 생긴다.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 생로병사에서 변비와 치매의 상관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숫자를 공부하는데 변비가 있는 날은 수학 점수가 덧셈 뺄셈 수학 점수가 되게 낮대요. 근데 화장실 잘 가고 나면 되게 만점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폐의 원인도 뇌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 병의 원인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저가 분변 검사를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네, 보여줄 수는 없는 대장미인이라는 거. 그래서 전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생수 말고 수돗물에도 많대요. 그래서 약물 칵테일 일주일에 우리가 신용카드 한 장, 한 달에 칫솔 하나를 씹어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실 수 있으세요? 못 먹죠. 그래서 과부로 화합물까지 우리 물속에 너무 많은 고령화로 가면서 물속에 약물들이 되게 많대요.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찾은 가격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찾았더니 이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사이트에는 가격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아메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직은 뭔가 많이 차이점을 못 느시겠지만 이 자리에 꾸준히 오셔서 생각 바꾸기 하시면 돼요. 아메는 자산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근로소득을 번 패턴으로 아메를 이해하시면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나도 자산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비 습관을 바꾸세요. 아메는 저렴한 소비가 아니고 현명한 소비. 미팅을 통해서 잘 알아보고 정확히 배우시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알아보고 배운 것을 공유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내가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에 맞게 내가 달성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메이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설레었던 게 저는 이제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어마어마 또 이제 스케일이 다른 여행이에요. 전세기를 빌린다. 또 여기 보면요. 5성급 호텔 그 호텔에 조강장이 따라가서 요리를 해준다. 국산 김치 3종을 12톤을 가지고 간다. 아, 별로 안 놀라시는 거.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가실 때 여행을 이렇게 가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메에서 하나하나 여행의 보상을 누렸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저는 에메랄드 워크샵으로 마리나 베이라는 이렇게 위에 수영장이 있는 호텔에 묵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같이 가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네, 빨리 끝나는 게 좋잖아요. 이 뭐 내 여행도 아닌데 뭐 그치 혼자 갔다 온 거 뭐 자랑하고 뭐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게요. 두 번째 여행 간 거는 삿포로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메는 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어줘요. 그래서 작가가 따라가서 가족 사진 찍기 때문에 가족 사진 따로 안 잡아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푸꾸옥에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와이프 말을 잘 들으면 말을 하지 말라 했잖아요. 네 저희 신랑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 모시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엄마 아빠 너무 이렇게 웃는 건 저는 진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내가 고등학교 저는 자취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후로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있으면서 푸꾸옥에 있으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진짜 저희 엄마는 활동적이시거든요. 저희 엄마는 사진 찍으라고 하면 이렇게 찍고 저리 찍고 다 찍으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왜 다음에 또 데려올 줄 알고. 근데 저희 아빠는 말을 안 들으세요. 말을 안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근데 여기 안에서는 점점점 아빠 얼굴이 이렇게 피시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걸 처음 제가 태워드렸어요. 그래서 딸을 낳으셔야 돼요. 아들 셋인 사람들을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또 다이아몬드 지중해 또 여행을 가서 이렇게 가족 사진, 네, 저희 딸하고 자기랑 닮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섰어요. 네, 그래서 네, 아빠, 저 딸들은 큰일 난데 아빠하고 똑같이 생긴 딸, 네, 잘 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렇죠. 선글라스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둘이 쓰고 둘이는 그냥 참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셨고 가장 제가 마음에 든 사진 너무 잘 나왔죠. 네, 스폰서님들이 찍어줬고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참 제가 이렇게 팔자가 바뀌었어요. 이런 삶을 사네요. 네. 신기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 또 가서 또 이렇게 또 갔고 마지막으로 간 여행이 저희 파트너랑 같이 간 이제 케언즈 여행이고요.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타보고 파트너도 또 타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참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또 가고 싶은 게 저는 케언즈였던 것 같아요. 한 번 갔던 데는 또 가본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게 더 좋았는데 케언즈는 또 한 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이렇게 또 저희 스폰서님들 이렇게 또 에이스 그룹 스폰서님, 저 에이스 스폰서님 그다음에 유너스 이렇게 안에서 저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공급받고 이렇게 이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뭐 하는 거리로는 피면 빨간 차이론을 아는가? 아침에 문득 빨간 차를 떠올리고 하루를 보내면 그날따라 이상하리 많이 빨간 차만 눈에 들어온다.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 같은 거리, 같은 풍경인데도 도시 전체가 마치 빨간 차로 가득한 듯 느껴진다. 하지만 변한 건 세상이 아니다. 당신의 시선이다. 내는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직 당신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만 선택해서 이식하게 한다. 그래서 집중하는 순간 그것은 현실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의식은 그 방향으로 세상을 해석한다. 기회는 보겠다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꺼낸다. 된다고 믿는 자가 결국 이러는 이유는 그 믿음이 배를 움직이고 시야를 바꾸고 키를 찾아내기 때문이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원하라. 주저없이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움직여라.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당신의 태도에는 정확히 응답한다. 기회를 보는 자에게는 기회가 보인다. 미래를 감지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도달한다. 그 길 위에 당신이 기다리던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방금 내용은 니체의 책 위버맨시의 내용보다 내 삶의 중심을 잡아줄 니체의 귀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네, 사람은 생각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해서 움직이는 존재래요. 그리고 인생은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쪽으로 흘러간대요. 무의식의 결심을 바뀌지 않는데요. 환경이 바뀌어야 바뀐대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도 내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냥 똑같은 환경이었다면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오늘 이후로 아마 아메이가 들릴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디 커피숍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막 자꾸 아메이 소리가 들려요. 가만 들으면 아메이가 아닌데 아메이 소리가 자꾸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꿈을 잊었던 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시간으로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만 또 결정을 오늘 들은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오늘보다 다음 계속 이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또 더 멋진 분들이 오셔서 아메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거니까 그 시간을 정도 가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